화웨이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소프코라는 회사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한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이제 애플이거든요. 공급이 늦어지면 더 비싸게 주고 다른 데서도 사와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더블 벤더 최소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모든 고객들이 3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벤더를 가져가는 게. 근데 그 중에 삼성 파운드리가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TSMC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TSMC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화웨이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소프코라는 회사 통해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한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담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TSMC도. 근데 제가 보기에 관세보다도 더 부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애플입니다.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이제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보시면 이제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폭스콘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인도 쪽으로 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애플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애플은 가장 큰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TSMC에 이제 그런 영향이 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요. 또 봐야 되는 게 또 관세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를 제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과 전기입니다. 근데 이제 물을 엄청나게 사용하는데 보시면 대만에 항상 그 리스크가 있는 게 물 부족이 심각해요. 가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IT 기업들이 또 주변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되면 그쪽에도 이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TSMC가 받을 수 있는 전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나 보시면 최근에 대만이 엄청난 전기 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20%, 30%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TSMC에. 그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과 전기 부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그러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게 공장을 전 세계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이제 첫 번째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장도 지금 앞으로 이제 건설할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도 지금 이제 공장이 하나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도 아마 설립을 할 겁니다. 유럽에도 독일에도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대만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게 이제 중국의 어떤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충분할지 몰라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전 세계로 분산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력 이런 것도 중요한 팩트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투자한 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요. 또 보면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보면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가장 많거든요. 마켓쉐어가 보면 미국에 있는 패밀리스 마켓쉐어가 68%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3분의 2가 다 미국에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고 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첨단 공정은 미국에 주지 않겠다. 왜냐면 이제 기술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늦은 공정, 이걸 이제 미국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빠른 겁니다. 왜냐면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은 공정이거든요. 왜냐면 독일에 설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예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공정이 높지가 않습니다. 10나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첨단은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위주예요. 10나노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미국은 이제 원하는 게 최첨단 공장을 지어라.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최첨단 진짜 대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아마 원할 겁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최첨단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도 기술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계속되는 TSMC의 악재 속에서 삼성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악재가 많을수록 삼성 파운드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TSMC도 주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보고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한 군데 몰빵해서 주게 되면 어떤 지진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공급을 못 받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때 반도체를 받아야만 엔드 유저들이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크 시즌이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로 피크 시즌이 7월달, 8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9월달에 생산한다. 그럼 안 팔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도 중요한 거거든요. 제때 딱 반도체가 생산이 돼서 공급이 돼야만 그게 딱 좋은 겁니다. 공급이 늦어지면
더 비싸게 주고 다른 데서도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더블 벤더 최소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벤더를 가져가는 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나노 반도체에서 삼성과 TSMC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격차가 좀 나긴 하죠. 왜냐하면은 예상외로 TSMC가 이나노 반도체에서 지금 뭐 시험 양산을 했습니다만 수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70% 전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죠. TSMC가.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GA 방식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노하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삼성 파운드리가 또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이 일단 싸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TSMC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TSMC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익을 이제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1.4나노, 1나노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고객이 오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가격보다는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한 30% 정도 더 싸다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블 벤더로 가게 되면 TSMC랑 이제 가격 경쟁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TSMC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뭐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또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납품을 못 받게 되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받게 되면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퀄컴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다른 고객들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율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이나노 반도체 양산을 하게 되면 분명 쓸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좋게 나와야죠. 수율이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수율만 좋게 나온다면 거의 99% 쓴다고 봅니다. TSMC의 인텔 인수 이슈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제조 부분은 TSMC가 인수하고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브로드컴이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요. 인텔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인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TSMC 입장에서도 하면 좋지만 너무 큰 규모의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인데요. 여러 가지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또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인텔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시면 TSMC 입장에서는 뭐 조인트 벤처든 뭐 지분 인수든 아니면 뭐 인수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밝혔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웨이저자 TSMC CEO랑 그 다음에 인텔 CEO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리프탄으로. 그 사람이랑 만났어요.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밑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인트 벤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뭐 기업이든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뭐 인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SMC 단독으로 인텔 파운드를 인수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TSMC는 인텔 파트너로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강경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 아마 같이 이제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가장 서로의 이제 좋은 접점을 찾겠죠. 그래서 아마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TSMC랑 인텔이랑 또 정부랑 같이 이제 어떤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인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뭐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얼마나 TSMC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이제 불합리하게 TSMC에게 불리하게 한다면은 엄청난 손해겠죠. 근데 이제 TSMC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강국이기 때문에 아마 압박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비즈니스를 강압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대만도 특히나 이제 TSMC는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강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조율하겠죠. 서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TSMC가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더 필요한 입장은 미국입니다. 인텔 입장에서 더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하려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면을 잘 파고든다면 TSMC가 유리한 어떤 딜을 할 수 있겠죠.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TSMC가 미국 측에 너무 종속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몇 년 전에 보시면은 화웨이도 TSMC에서 제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재 때리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고객들 거의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또 매출이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림도 보시지만 미국의 패밀리스 점유율이 68%예요.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 있는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 AMD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쪽에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TSMC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75%가 넘어요. 미국 고객 마켓 셰어가. 그래서 그 이익률이 75% 이상 됩니다. 레베뉴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버리고서라도 미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물론 이제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은 아마 친미국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아마 미국 쪽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중국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 뭐 한국 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은 일단은 친미국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중간입니다.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줄타기를 잘 해야 되죠.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대중 견제로 엔비디아가 손해를 보고 있다던데 관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H20입니다. H20은 이제 중국향으로 만든 저사양 칩이거든요. 이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딥시크를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엔비디아 CEO 젠슨 황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우리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다음에 트럼프가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주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바뀌었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 칩을 수출하게 되면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또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제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 이게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량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 빨리 출시해가지고 부족분을 메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관세를 때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고객들이 사기를 꺼려하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보시면 미국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보면 중국에 엄청난 수출하고 있어요. 보면 20%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이제 손을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신문 언론 보도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HBM3 8단은 납품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량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아마 소량일 겁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 소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서 이제 검증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영현 부회장이 또 HBM3 12단은 뭐 2분기 내에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20이 이제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3 12단을 빨리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스케줄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마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삼성에서 이제 납품이 안 될 가능성도 커요. 원래 스케줄이 원래대로 됐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빨라져 버리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2분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되겠죠. 분명히 될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기에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마 2분기 안 되고 3분기에 될 수도 있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HBM3보다는 아마 HBM4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3, 12단도 납품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젠슨 황이 GTC 2025에서 삼성 그래픽 카드를 극찬하고 친필 사인을 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GDDR7입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DDR이거든요. 삼성이 이게 개발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세계 업체 중에서. 그리고 또 요게 지금 승인이 이제 그 삼성전자만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업계는 중요한 게 이제 먼저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점해버리면 그걸로 이제 메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들어오겠죠, 분명히.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GTC 거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GDDR7 요게 지금 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뜻이 뭐냐면은 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성능도 아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GDDR7이 들어가는 게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갑니다. AI 워크스테이션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특히나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커집니다. 또 가격이 HBM보다 상당히 쌉니다. 앞으로 삼성이 이쪽에서는 상당히 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3를 실기한 상태에서 이거라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많이 신경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HBM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삼성은 워낙 이제 물량도 많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당히 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원래 삼성이 넘버원이었어요, 메모리에서. 근데 단지 이제 3E에서만 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높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역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 물론 이제 역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계속 1위로 갈 겁니다, 앞으로도. GDDR7 이외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주요 거래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캠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LPDDR 저전력 메모리거든요. 이걸 이제 패키징한 겁니다. 여기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격이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HBM3E 뭐 이런 거보다도 한 30%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낮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삼성이 물량을 가장 많이 납품을 했어요. 가장 잘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8나노 공정은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랑 하고 있습니다. 8나노 공정은.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4나노 공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물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3나노라든지 2나노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의 어떤 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엔비디아도 3나노 반도체, 2나노 반도체도 앞으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캐파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소캠 1공급자 자리를 노린다던데 가능성은 어떤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강점이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물량 가장 많이 넣었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이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자본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캐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HBM은 뭐 SK로 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삼성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이쪽은 삼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소캠 이것도 이제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AI 반도체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블랙의 울트라, 그 다음에 루빈 이쪽에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HBM도 들어가고 소캠도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면 이게 계속 수량이 늘어납니다. HBM 같은 경우도 뭐 매년 뭐 50% 이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캠은 이제 아마 삼성이 그나마 가장 많은 수량을 가져가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많다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블랙웰이라든지 루빈 이런 게 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렇게 삼각 구조잖아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불편합니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이제 SK가 또 일로 보내고 HBM 보내고 또 패키징하고 또 다시 보내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삼성의 장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TSMC에서 GPU 제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패키징도 그 TSMC에서 해요. 그다음에 메모리는 또 SK 하이닉스가 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도 지금 하고 있죠. HBM 3, 4 하고 있죠. GPU도 파운드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패키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SK가 가지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턴키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빠르게 한 20% 정도 더
빠른 시간에 칩을 제조할 수 있거든요. 가속기를. 장점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군데서 다 하게 되면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합성이라든지 맞게 또 개발할 수가 있어요. 칩을 가속기에 맞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나노 공정, 8나노 공정 이것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장은 아니지만 뭐 3년, 4년, 5년 그런 다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이제 턴키로 모든 걸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아마 삼성한테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자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대로 AC20 이게 이제 제한이 걸리면서 매출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봅니다. 한 20조 원 넘게 이제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울트라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를 아마도 한 달 안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울트라 같은 경우는 수량이 더 늘어나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웰보다는 블랙웰 울트라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12단이 들어가고 또 GPU도 더 앞선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매출로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몇 년간은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속기, AI 가속기 쪽은 독점하지 않을까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MD도 일부 하고 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8, 90% 이상은 거의 뭐 엔비디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 2년간은 아마 엔비디아가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있다가는 가능성이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딥시크 같은 기업들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라든지 MPU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또 일부 추론 쪽에서 또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금방은 되지 않는다. 최소한 1, 2년간은 아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할 걸로 봐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AI 가속기가 상당히 이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은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과거에는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속도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갑니다. 성장은 하지만은 그 폭이 높지 않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 올라가지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반도체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라. 최소한 3년 이상. 이왕이면 이제 묻어놓고 이제 잊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불황이 올 때마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결국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좋습니다. 저금은 이제 투자하면은 일단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오고 또 가격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팔았다 샀다 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 두시고 또 떨어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좋은 주식 골라서 이제 사가시면 충분히 많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